안녕하세요. 황금궁전 채널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황금 인생 되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되닐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바지가 정경부인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지체 높은 대감집 대문 앞에 한 여인이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대감 부인은 냉정히 말했어요. 시바지가 낳은 계집에겐 자리 없다. 여인은 약속된 돈주머니 하나를 쥔 채 쫓겨났어요. 문 밖에 서서 갓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더랍니다. 모성이 목숨보다 질겼어요. 대물림 되는 시바지 딸내 기구한 운명. 그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감의 대를 잇기 위해 불려왔고 밤이면 이름도 없이 불 꺼진 방문 안으로 들여보내졌어요. 웃음은 허락되지 않았고 미래도 약속되지 않았으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아니었지요. 기쁨 대신 침묵이 방을 눌렀어요. 그 시바지의 딸 이름이 김소연이었어요. 어머니는 소연을 데리고 산속 작은 토막집에 살림을 꾸렸어요. 남의 집 빨래 삭 바느질 품삯 노동으로 벌어먹었지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딸 소연은 울지도 보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일찍 눈을 뜬 아이처럼 세상을 읽어냈지요. 7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소연을 돈멜량의 서당 심부름 아이로 맡겼다. 책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책상을 닦고 먹을 물을 깃고 먹을 붓을 씻고 엎질러진 벼루를 정리하는 자리였다. 글 읽을 생각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라. 서당 훈장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하지만 글은 배우라고 허락받는 것이 아니었다. 훔쳐듣는 자에게 이미 스승이 된다. 나연은 서당 문 밖에 엎드려 귀를 기울였다.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글 읽는 소리, 선비들의 울림, 훈장의 억양, 글자의 리듬까지 외웠다. 눈은 쓰레받기를 빗질해도 귀는 문장을 담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다. 2번 들으면 완전히 제 것이 되었다. 석 달이 지나자 천자문을 줄줄 외웠고 반년이 지나자 논어 구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작은 머릿속에 글의 문이 스스로 열렸다. 밤이면 등잔도 없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자를 쓰며 외웠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는 것을 그녀는 보람과 신념 그리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사서삼경까지 독파했다. 서당 훈장은 몰랐다. 그녀를 시켜먹기만 바쁠 뿐 문밖 흙가닥에 천재가 자라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소연이 15세 되던 해 어머니는 다시 절망과 거래했다. 얼굴도 고왔고 머리도 비상하니 높은 집에 보내면 돈을 크게 받을 수 있겠지. 어머니의 눈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절박함도 있었다. 소연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 믿었고 그것은 또 다른 희생의 준비였지요. 며칠 뒤 소연은 또 한 번 시바지 계약서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잘 살아.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나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았지요. 울지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 눈빛 속엔 이미 결심이 있었다. 이 삶이 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의 끝을 다시 쓰겠습니다. 아무도 들은 적 없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김소연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시련 속에 핀 꽃소연이 새로 들어간 곳은
충청도 거부 김씨 가문 이름 있는 양반댁이었지요. 겉으로는 번듯했으나 속은 냉기가 가득했더랍니다. 그녀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 정실 부인은 고왔지만 병약했고 대감은 안방을 자주 출입하지 않았더랍니다. 집안의 실권은 시어머니에게 있었고 씨바지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서 빌린 운과 같은 존재였더랍니다. 쓰임이 끝나면 사라지는 자리였지요. 처음 방에 들어선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입과 몸은 무겁게 눈은 내리고 귀는 닫아. 너는 드러나지 말고 존재만 하거라. 그 말엔 잔인한 진실이 담겨 있었죠. 존재하되 사람으로 살지는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달랐어요.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 아궁이를 확인했고 솥에 물 온도, 쌀 씻는 법, 약 다리는 시간까지 세세히 배웠어요.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서책을 펼치고 방 안에 등불이 없으면 달빛이 없으면 손가락 감각으로 글자를 되짚었죠. 씨바지로 살아도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했더랍니다. 그 태도가 그녀의 첫 번째 무기였어요. 이 집의 도련님 김제복은 가문에서도 별종이었어요. 당돌하고 입이 거칠었으나 사람 보는 눈만은 비상했더랍니다. 어느 날 밤 제복은 서책을 들고 마당에 서 있는 소연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네가 글을 읽느냐? 소연은 숨기지 않았다. 읽습니다. 누가 가르쳤지? 세상이 가르쳤습니다. 대박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 웃었더랍니다. 조롱이 아니었죠. 감탄도 아니고 흥미였더랍니다. 내일 새벽 사랑으로 와라. 하인들은 수군댔죠. 씨바지가 감히 사랑채 근처를 얼씬거린다고요. 하지만 그날부터 두 사람의 숨겨진 공부와 사랑이 시작되었더랍니다. 제복은 원래 머리가 좋았지만 체계가 없었어요. 나연은 체계가 있었지만 견줄 상대가 없었죠. 둘은 서로를 채웠고 제복은 논리의 틀을 잡았고 소연은 사유의 깊이를 넓혔죠. 밤마다 이어진 글 공부는 점점 더 넓어져만 갔어요. 정치의 흐름,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 성리학의 본질, 권력보다 중요한 책임, 지도자의 마음가짐. 소연은 책 속 글자만 읽지 않았죠. 글 뒤에 숨은 사람의 삶까지 읽어내었더랍니다. 제복은 그것에 매혹되었더랍니다. 너는 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구나. 소연은 대답했어요. 세상을 읽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 한 문장이 나중에 조정을 흔드는 기둥이 될 거라 그때는 아무도 몰랐더랍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은 비극을 타고 왔어요. 소연이 임신했을 때 집안엔 기쁨과 긴장이 먼저 감돌았더랍니다. 몸이 본디 몸이 약한 정실 부인은 한편으로 기뻤으나 한편으로 걱정하였어요. 김대박이 그녀를 씨바지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느꼈고 주위의 종으로부터 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점점 질투가 강해져서 몰래 여종을 시켜 밥에 독약을 타게 하였더랍니다. 그 여종은 평소 김소연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평소 그 여종의 어려운 일을 대신하며 갖은 굳은 일을 늘 도우고 신임을 얻었더랍니다. 그 여종은 안방마님이 독약을 타 소연이를 죽이려 한 사실을 김제복 서방에게 알려주었답니다. 김제복은 크게 노하며 그녀의 행동을 어머님께 알렸고 시어머니는 평소 며느리를 사랑하였으나 그녀를 친정집에 보냈어요. 뱃속에 있는 손자를 생각해서였지요. 평소 나약하고 충격을 견디지 못한 그 며느리는 병이 깊어져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도 손자가 젖을 먹을 때 병환으로 눈을 감았어요. 집안의 질서는 흔들렸고
이제 가족은 치매 기운이 시작된 시아버지뿐이었답니다. 시아버님이 말했죠. 씨바지는 이제 끝이다. 자리를 내놓고 나가라. 하지만 이번엔 떠밀려 나갈 작은 그녀가 아니었다. 김제복도 그녀를 도와 아무도 그녀를 건들지 못하게 힘을 보탰죠. 소연은 한 손으로 아이를 품고 한 손으로 집안을 붙들었어요. 내 아이는 내가 지키고 키워야 해 하며 불평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으며 단지 정리했어요. 소연은 떨지 않았다. 이미 삶이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장에 세워두었기 때문이었죠. 제복은 과거를 준비했어요. 밤마다 사랑채엔 두 사람의 과거 시험에 관한 논의죠. 경세재민이란 무엇인가? 백성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권력과 책임의 무게 중 어느 것이 무거운가? 권력은 들면 가벼우나 책임은 내려놓으면 무겁습니다. 그대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먼저 무엇을 바꿀 텐가? 사람의 위치가 아닌 사람의 쓰임을 보겠습니다. 제복은 붓을 들었지만 사유를 든 사람은 소연이었다. 남편이 답을 쓰면 아내가 질문을 고쳤다. 남편이 길을 찾으면 아내가 방향을 잡았다. 그 공부는 과거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준비였다. 과거 시험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선비들은 젖은 옷깃을 비틀며 시험장에 들어섰다. 소연은 가마도 타지 않고 남편을 배웅했다. 직접 짠 장갑을 건네며 말했다. 추위에 손이 얼면 붓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대박은 웃었다. 내 붓을 쥔 건 당신이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합격 소식이 전해진 날 집안은 적막했더랍니다.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장원 급제 씨바지에게서 태어난 아이 씨바지로 팔려 들어간 여자의 남편이 조선의 모든 선비를 제치고 붓끝으로 나라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관직은 멈추지 않고 더 높이 더 빠르게 쌓였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보았다. 김대박 뒤에 서 있는 여자가 아니라 김제복을 세운 여자가 누구인지. 수년이 흘러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들고 나갔죠. 왕명이 내려졌어요. 김제복 영의정에 임하라. 그리고 같은 날 이어진 두 번째 명. 그의 처 김씨 소연에게 정경 부인의 작을 내린다. 조정이 술렁였어요. 가문이 술렁였죠. 백성도 술렁였더랍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부정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신분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올라온 자리였기 때문이었더랍니다. 정경 부인 김소연 씨바지의 딸 서당 문 밖에서 배움을 훔친 소녀 팔려간 자리에서 스스로 길을 만든 여자. 그녀는 더 이상 묻히지 않았어요. 조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겨졌더랍니다. 가문을 세운 자가 아니라 시대를 세운 여인.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말했어요. 영의정을 만든 건 붓이었으나 정경 부인을 만든 건 심지의 강인함이었다고요. 이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조선의 한 기둥이 세워진 시작이 되었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황금 기운 받아가세요.